주변에 집값이 3.5억, 3.8억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5.5억으로 이렇게 매물로 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정도 팔리겠지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주변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위기 파악은 그래도 할 줄 알자. 보복 소비는 끝났다. 보복 소비 했나 모르겠어요. 보복 소비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네, 돈을 안 쓴다. SK 우리나라 지금 요 반도체 시장도 지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어제 저녁에는 보니까 인텔의 주가 근래 나스닥이나 이런 거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인텔이 갑자기 폭삭 주저앉았어요. 반도체 이런 거 지금 좀 시장이 안 좋아지는 시기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했던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좀 정치적인가? 이 뭔가 경제적인가? 아무튼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의 사실혼 배우자 포함. 이거 좀 작년 좀 나름 좀 큰 뉴스잖아요. 솔직히 이분이 누구십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 아니십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사위 아니십니까? 노소영 씨의 아직도 혼인, 이거 뭔가요? 아니, 정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다른 분하고도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분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포함한다. 이 공정위가 이 하는 짓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재밌는 뉴스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빅스텝의 기계 인플레이션도 최고치로 치닫고 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금리가 아니고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성장률은 2.3%, 0.2% 떨어졌는데 아마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피마르는 전세금 반환 문제 아주 양심적인 분이십니다. 요거는 조금 한 번쯤 다주택자 분이시라면은 미리 늘 대비를 해 놓으셔라.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혹은 또는 임차인의 안녕을 위해서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전세금 반환일이 7월 말입니다. 요거 이번 주 한 일주일 안쪽으로 나온 캡처해 놓은 거죠. 전세금 반환일이 7월 말이에요. 금매로 팔고자 해도 최저가에서 8천을 더 다운을 해놓았다. 근데 이 매물 최저가에서 8천을 더 다운을 해놓았다. 가격대가 이 월성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5억짜리 물건 한 8천만원 정도 다운을 해놓았다. 최저가 매물의 최저가예요. 그럼 호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호가는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호가 기준 8천 사실 좀 거래가 힘들 수도 있다. 보러 오는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거래가 될 때잖아. 결국은 안 팔렸다. 세입자는 계속 돈 달라고 압박을 한다. 그러면 보통 대다수의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한 80%는 배째라다. 80%는 배째라예요. 20%는 정말 이 압박감도 느끼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돈도 내줘야 되고 가격 낮춰서 전세를 내놔야 될까? 내놔도 안 나간대요. 이 가격을 낮췄다는 것도 이 시장 가격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세 가격이 아마 과거에는 전세 가격을 5억짜리 아파트면 전세가율 80% 가져가서 4억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2.5억짜리 전세도 생각보다 많아요. 말만 잘하면 2.4억에도 계약해요. 2.5억에서 이 전세 금액은 4.2억까지 전세 매물은 이렇게 호가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 금액을 나는 낮췄다. 난 그전보다 5천만 원 낮췄다. 3.5억에 내놨다. 이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나가는 것은 왜 안 나가냐? 주변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안 나간다. 남편은 팔작하지. 임차인한테 부탁을 해도 안 된대요. 전세금 1억 빼주는 조건이면 2년 더 살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고 조건을 내밀었어요. 전세금 1억 빼주면 내가 4억에 살았다가 3억 한다. 주변의 시세는 2.5억이다. 임차인도 살짝 손해보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렇게 타협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말이 1억을 빼주는 거지. 내 돈 1억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 1억 대출 받아서 빼준다? 그러면 금리 얼마인가요? 진짜 한 50만원, 500만, 1년에 500만원, 500만원 생돈. 야, 내가 집도 제공해줘. 돈까지 줘야 돼?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든지 다 좋은 게 좋을 때도 있는 시절이 있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다. 투자에는 사실 많은 부침이 있다. 근데 또 이런 시기가 또 지나고 또 한 10년이 지나면은 야, 그때 우리 살짝 힘들었지? 그래도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집값이 올라서 참 좋네? 이거 한 채 팔면은 나중에 노후 대책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야, 또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클이 또 올라서 계속 우상향이 되고 이런 부분들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일본하고 비교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이미 많아 경제적으로 넉넉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부분도 있고, 집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좋은 집을 2채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다른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힘들어요. 전세 반환 대출은 안 되는지요? 이미 대출이 많대요. 완화 1억에서 2억으로 완화되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DSR,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DSR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1억 내려주시는 게 제일 낫죠. 사실 1억 내려주는 게 1.5억의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것보다 정말 1억 내려주고 지금 세입자와 타협하는 것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되면 1.5억 더 싸게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기약은 없어요. 언제 세입자가 들어올지. 전세 매물이 현재 시중에 8,800개잖아요. 사람 전세도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월세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앞으로 금리 상승기에 최소한 1년은 더 있다고 보면은 월세로 사나 전세로 사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도 겪어봐서 누구보다 그 마음 압니다. 진짜 답도 없고 금매라고 해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 모를 겁니다. 정말 이거 제가 보고 있는 장발장에도 장발장이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 어제까지 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반백이었어요. 머리가 반백이었는데 올백으로 바뀌는데 하룻밤이면 충분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룻밤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도돌이표처럼 계속 머릿속에 맴돌지만 누구 하나 집을 보러 와야 말이죠. 해결책이고 뭐고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지만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온 하우스에 급전세 올려보세요. 아마 이거 매물도 등록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에 요런데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보시라. 그래서 아까 매물 등록해 놓는 것도 아까 처분 조건 이런 사람들 그 처분 안 받으려면은 어떻게든지 흔적을 남겨 놓으셔라.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에 민간 임대 등록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고 제가 지난번에 너무 열받았어요. 민간 임대 등록지에 부활하나 월세 대란 우려. 얼마 전까지 전세 대란 우려했다가 안 통하니까 이제 월세 대란 우려. 깡통 전세 전국 확산. 물건이 넘쳐나서 문제예요. 물건이 넘쳐나서 깡통 전세도 나오고 전세 가격도 막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이 난리인데 해법은 이거예요. 해법이 이게요. 임대주택 물량 늘려야 한다. 임대주택 지금도 넘쳐나서 문제인데 임대사업자 제도 해가지고 부활해져가지고 물량을 늘려야 한다.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월세 물량 그렇게 급증하지 않아요. 일단 금리 인상으로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월세 물량 급증하지 않아요. 깡통전세 위험 전국적으로 가고 가격 낮은 부분부터 높은 부분까지 전방위적으로 깡통주택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결국 해결책은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다.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문제가 됐는데 물량을 늘리는 게 대책이다? 결국은 이거 집을 250만 개 더 짓고 싶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고 뭘 하건 이거 짓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짓고 싶어서 250만 개.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물량이 많아서 문제다. 그래? 물량이 많아서 문제라고? 알았어. 물량 공급 더 해줄게. 이게 대책이에요. 파이낸셜 프로낸싱 이거 건설사들을 집 짓고 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회사나 이런 데 돈 땡겨오는데 생각보다 이게 중고금리로 돈을 땡겨왔는데 연체율이 높아지더라. 결국은 사업이 자초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계약갱신권 전월세 상한제 폐기 수순 떨고 있는 세입자 이거 안 떨고 있거든요. 7월 27일자 뉴스예요. 계약갱신권 덕분에 오히려 임대인은 상생 임대인이라는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상생 임대인이라는 혜택을 보게 되면 나중에 양도할 때 오히려 이득이에요. 근데 세입자가 지금 주변에 더 싼 전세가 있어가지고 나가려고 해서 문제지
계약갱신권 지금 문제되지 않아요. 전월세 상한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한제 이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꾸 헛다리를 줍고 있다. 수송자이른의 분양가 이렇게 공고 나오기 전에요. 이미 누군가가 글을 올려놨는데 분양가 계산 착오가 있어 다시 배포합니다. 아마 초반에 저는 자료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분양가가 계산 착오가 있어 다시 배포한다고는 보니까 분명히 가격이 더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그거를 가격을 낮춰서 다시 배포한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배포가 되었는데 이 분양 가격을 보니까 이래요. 그러면 또 알바들이 또 댓글을 단다 그러죠. 제가 실제 알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야 이거 가격 혜자다, 착하다, 우와 가격 좋다, 여기 수성구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수성구 여기 어딘가, 수송자이른네가 어딘가요? 만촌자이른네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수송자이른네 요거 아마 신천 강변에 요 누가 댓글에 하나 보니까 야, 중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도 어쩌고 저쩌고 말이 들렸는 거 보니까 아마 중동 지역에 분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 끝자리를 맞춰보니까 똑같아요. 그럼 중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가격이 얼마냐? 요거 한 6.5억, 6억 초반에 근래에 가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근처에 분양, 사소한 인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주위에 6억 5천 하면, 니 가격 5억에 분양해야지, 과거처럼. 분양을 하고, 청약하는 메리트가 뭔가요? 주변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청약했었잖아요. 근데 대구 사람들 그동안 비싸도 막 청약하고 이러니까, 야, 그럼 더 비싸게 공급해줄게. 너희가 원한다면, 그래도 원한다면, 하면서 끊임없이 비싸게 공급을 계속해서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분양, 이 확장비까지 하게 되면 가격이 한 2천만원 정도 붙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한 7억 5천 밑에서 24평형도 거의 5억에 근접한 4억 중후반, 7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84제곱미터는 주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느껴진다. 근데 만약에 이 중동 효성 힐링턴 플레이스 가격이 막 8억 10억 거래가 막 빵빵 터져줬다면 야 이게 가격 착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자, 아파트 아까 증여 관련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5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지금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 자꾸 증여를 빨리 하라고 좀 재촉하는 듯한 약간 2월 가세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증여 취득세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이 3억 이상 공시지가 3억 이상이면 증여 취득세가 얼마였냐면은 이게 12%인가 그 정도 됐었어요. 이 대구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조정 지역 해제되면서 취득세율이 더 싸대요. 그래서 3억 5천짜리 시세 7억 5억짜리를 증여를 한다. 그러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 증여세는 이 성년 자녀니까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액은 7,700만 원 납부해야 된대요. 근데 이것도 또 살짝 혹하게 하는 게 내년 되면은 증여재산 공제 성년 자녀 1억을 해줄게. 야, 그래 사람들이 해주려면 빨리 해주고 뭐 말만 던져놓고 도대체 언제 하는 건지. 야 그럼 내년으로 미루는 순간 2월 가세는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증여세 한 7,700만 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자녀가 취득해야 되는 증여 취득세 1,300만 원까지 플러스하면 거의 9천만 원이잖아요. 자녀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9천만 원이에요. 야, 근데, 이 자녀한테, 야, 니 9천만 원 있어? 9천만 원 있어? 9천만 원 돈 없잖아요. 그럼 9천만 원 이 세금 내는 부분까지 또 부모가 또 현금으로 9천만 원을 증여해주기 때문에 이 9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여기 4억 5천에 9천까지 하니까 이것도 증여세율이 2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또 한 1,8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 한 2천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된다. 뭐 등기 비용하고 이것저것 하면, 야,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니까 세금이 1.1억이더라. 그래서 이 5억짜리 아파트, 시세 5억짜리 아파트 막상 시장에 팔려고 내놓으려고 보니까 여기가 한 4억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더라. 팔려고 하니까 1억 손해보고 팔려고 하니까 아깝다. 그렇지만 난 이 아파트를 만약에 3억 정도에 샀다면 나는 1억 정도의 차익을 남기고 그래도 팔잖아요. 물론 거기도 세금이 따를 수 있지만 어쨌든 나는 차익을 남기는 상태예요. 근데 증여를 하려고 보니까 세금이 거의 1.1억이 들어가요. 생돈 1.1억 이 나라에 세금 꼬라박아 넣는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1.1억 돈 있나요? 이렇게 통장에 1.1억씩 넣어놓고 있는 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 증여에 대해서 아주 쉽게 부자들 증여한다, 증여 비율 역대 최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물론 가격이 떨어져서 증여를 가격이 많이 올라서 또 증여를 하려고 하니까 세금이 너무 커서 증여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 사회에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70대, 60대, 60대 후반 70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나이가 되면 그 나이 세대가 지금 굉장히 두터워요. 그 당연히 자녀 세대에게 증여를 생각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가격이 올라서 증여가 많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지금 증여가 많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단순히 가격적인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증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야 나도 증여를 해야지 막상 알아보면 이 세금 덩어리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증여세 1, 2천만 원만 돼도 야 세금이 그렇게 많았어? 야 증여 못하겠네? 그래서 한 해 두 해 미루다 보면은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증여세 세금이 더 높아지고 점점 이 증여에 대한 부담은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날님. 야,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네, 다 끝나갑니다, 이제. 집사라고 외쳐대던 유튜버들 믿고 2, 3채 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빠져나가 현금을 들고 있다. 야, 선동했던 사람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자, 그리고, 취득세 관련된 거, 요거, 아이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요 부분 때문에 가져왔어요. 증여 취득세율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의 경우, 증여 취득세율이 12.4%였다. 요거 아마 3억 이상 물건이었을 거예요. 3억 이상이었으면은, 근데 규제지역 해제되고 나름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증여 못했던 사람들은 증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살짝 지나갈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보시고요. 경제 상황 안 좋다. 전자, 화학, 철강 모든 거 안 좋은 거 알았는데 반도체가 안개 속이다. 그나마 이 삼성을 지탱하던 반도체가 안 좋다.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긴 한 부분입니다. 국내 총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상 첫 전년 대비 감소. 그리고 반도체가 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중에 중국에 있는 반도체, SMIC, 미국 제재 뚫고 7나노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고요. 취득세 세율 낮아진다. 그나마 지금 다주택 여러 개 사면은 취득세 좀 더 높아질 수는 있어요. 이것마저도 없애자. 규제 있는 거라고는 다 없애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지금 규제지역 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서 취득세 대구 지역은 취득세 사실 해제된 거나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전국적으로 다 해제한다. 규제 다 해제하고 나면 나중에 할 게 없다. 이 자영업 관련된 어려운 일들 많은데요. 2020년 3월에 장사를 접으려고 했다. 코로나 때문에 5기로 버텼다. 한 달에 1,500만 원씩 적자가 났다. 2년간 대략 3억을 손해가 났다. 결국 집도 급매로 팔았다. 은행 주담대 정리하고 빚만 남더라. 사업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재미를 볼 때는 또 대박이 나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자영업자들 지금 요렇게 지금 표면으로 드러나고 이분이 이렇게 실패한 경험담을 남겨주시는데 이렇게 내가 웃는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생각보다 주변에 힘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가슴 아픈 글들도 좀 보입니다. 그 밑에 요 댓글 중에 하나가 4억에 거래되면 4억 위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오르는 시장에서 4억에다가 아까 경남 아파트인가요? 경남 맨션 수성구 아까 범사마산 경남 맨션 가격이 거의 한 18억 가까이 거래되면 사람들의 이 가격은 18억이라고 보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바라봅니다. 떨어질 때 가격 그 전에 18억 가격했는데 만약에 요게 만약 15억에 한 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근데 18억 가까이 거래되기 전에 그 이전에 거래가 얼마예요? 한 8, 9억대 거래가 있었잖아요. 이거 생각도 안 합니다. 만약에 15억으로 한 개 떨어졌다. 그러면 또다시 그 위의 금액은 또 생각도 안 하고 또 그런 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수수꽃다리님, 지금은 현금 보유하고 때가 오길 기다려야 하는 시기 3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일본 그 영상 말씀드렸을 때 시기의 문제다. 정말 시기의 문제다. 아니면 거래량이 갑자기 터진다든지 무슨 또 뭐 큰 변화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슈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규제 해제되고 나면 그게 큰 이슈가 될 것처럼 했지만 거래량 1000건 정도 수준이에요. 빙하기라고 말하는 2000건의 절반 정도 수준. 결국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도 안 보이고요. 분양권 거래량 신고되는 건 오늘 4건 신고되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야, 분양권 거래 또 신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 근데 분양권 거래량은 뭐 프리미엄을 낮추기만 하면은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거래는 지금은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네, 방송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 네, 김영민님,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제가 영상 빨리 요 편집해서 마무리해서 영상 편집본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즐거운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